안녕하세요. 문화극장 조조아린의 이유진입니다. 오늘 작은 영화관에서는 새해 2020년을 맞아서 지난해를 돌아보며 연말을 결산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그 첫 번째 순서, 작년 독립 애니메이션계에서는 어떤 작품들이 나왔는지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영화를 통해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또 다른 이들의 삶을 경험해보는 어쩌면 여러분들의 이야기일 수 있는 작은 영화관,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 작은 영화관에서는 지난 2019년 어떤 애니메이션 작품들이 선보여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분들 소개해드릴게요. 한국 독립애니메이션협회에서 독립애니메이션 배급과 상영에 힘쓰고 계시는 최유진 사무국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선호빈 감독님, 올해도 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돌아오셨군요. 그럼요. 저희가요, 독립영화는 사실 많이 다뤘는데 독립 애니메이션은 좀 생소하긴 해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독립영화와 비슷한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작 과정이라든가 작품이 유통되는 과정에서 좀 자유롭게 감독의 의지나 감독의 의도대로 이렇게 배급되고 상영되는, 만들어지는 그런 작품을 독립 애니메이션이라고 합니다. 네. 네. 주로 장편 애니메이션 하면 아동용이 주된 시장을 형성하고 있고 주제나 소재가 이제 한정돼 있달까? 네네. 어느 정도 그런데 굉장히 자유롭죠. 독립 애니메이션은. 네, 아무래도 소재 선택이나 주제나 이런 것도 상당히 자유롭고요. 아무래도 아이들용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어른들이 네. 더 그렇더라고요. 재밌게 볼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이. 아이들이 보면 좀 생각합니다.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오늘 저희가 독립 애니메이션 몇 작품을 함께 볼 텐데요. 이 작품들이 인디 애니페스트의 수상작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어떤 곳인가요? 인디 애니페스트. 네, 인디 애니페스트는 이제 독립 애니메이션 전문 영화제고요. 저희가 2005년부터 영화제를 시작을 했는데요. 네. 당시에 좀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90년대부터 이제 독립 영화도 그렇지만 독립 애니메이션도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시기였고요. 2000년에 들어오면서 상당히 좀 활발하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 만들어진 작품들이 국내 영화제들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애니메이션 영화제라든가 이런 데서도 상영이 되고 상을 받으면서 이제 주목을 받기 시작했던 시기고요. 네. 그리고 학교들 애니메이션 학과들이 있는데 네. 그게 90년대 중반부터 이제 생겨나기 시작해서 2000년이 되면은 이제 졸업생들이 이제 막 학교를 나와서 나는 계속해서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싶다 이렇게 작가를 지향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한국의 작품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제작이 되어지고 있는데 사실 이거를 보여줄 수 있는 영화제는 사실 네. 많이 없었어요. 네네. 당시에 있었던 시카프라든가 지금은 이름을 바꿨는데 이제 피사프라고 하는 영화제들이 있었는데 시카프는 국제 애니메이션 영화제고 그 피사프는 국제 학생 애니메이션 영화제였기 때문에 네. 일반 작가들이 작품을 만들어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공간들 상당히 한정적이었어요. 그래서 이 작품들을 그럼 보여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라고 해서 창작자들이 좀 중심이 돼서 만든 영화제가 인디 애니페스트입니다. 아, 우리나라도 이런 말하자면 많은 독립적인 작품들이 생겨났는데 그걸 틀 공간이 없었군요. 그렇죠. 아무래도 국제영화제는 해외 작품들 많이 하다 해외 거 보니까 많이 한국 들고. 작품들은 5편이 채 소개되기 힘들어서 그래서 인디애니 페스트는 이제 보통 일반 경쟁, 학생 경쟁이라 부르는데 저희는 이제 독립보행, 새벽비행 이렇게 이름을 만들어서 네. 예, 작품들을 한국의 작품들을 좀 소개를 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아시아의 작품들을 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인디 애니페스트에서 수상하면은 애니메이션 작가들, 감독님들에겐 최고의 영예다 이렇게 볼 수 저는 있나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네. 좀 더 친근하게 와서 즐기고 네. 예전에 저 영화제에서 고기도 굽고 했는데 다 감독님들이 구우시고 프로그램도 네. 만들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감독님들한테는 약간 추석 같은 명절 가을에 하기도 하니까 한 년에 한 번씩 모이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작은 영화제들이 다 비슷한 면이 있는데 네. 대구 단편 영화제도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네. 감독들이 심사하고 같이 네. 고기도 굽겠죠. 뭐. 고기도 굽고 다큐멘터리 영화제도 비슷해요. 아, 언제 합니까? 저희 9월에 합니다. 올해는 9월 17일부터.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와서 보시면 생각보다 이야기나 이런 것도 굉장히 재밌고 유머러스한 네. 작품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캐릭터 중심의 그런 애니메이션도 있고 굉장히 실험적이고 다양한 생각들을 하게 하는 그런 작품들도 같이 상영이 됩니다. 네. 이 영화제에서 수상한 오늘 작품들 만나볼 텐데 자, 네. 본격적으로 2019년 독립 애니메이션 연말 결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화 볼까요? 학창 시절 학교엔 여러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땐 뭐 친하든 안 친하든 빛이란 거의 모든 애들이랑 다 사진을 영화죠? 나눠 가졌어. 거긴 도연이 사진도 있고
아, 희주 사진도 있다. 한창 난 연애와 무조건 꾸미는 것에 관심이 화려하고 많았던 쨍하고 학생 막 희주. 반짝반짝한 거가 끌리는 듯? 눈이 번쩍번쩍하고 막 눈에 띄는? 그때는 남자 사귀는 게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 맨날 전화하고 문자하고 재밌지. 이 나레이션 뭐라 대사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되게 다큐멘터리 같아요. 이게 뭐 연기한 것 같지 않고 맞아요. 그것과 애니메이션 화면이 이렇게 같이 결합이 되니까 되게 독특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사실 실제로 감독이 이 나오는 인물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한 내용을 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애니메이션을 만들었다고. 아 네. 그리고 자신의 성 정체성에 대해 고민하던 도연이 완전 시초로 가면은 가슴도 나오기 직전, 뭐 생리 시작하기 직전. 머리 진짜 개짧게 하고 그냥 누가 봐도 남자인 것처럼 하고 다니고 사실 우리 학창 시절에 볼 수 있는 그런 남자가 네네. 됐다라고 우리 반에 생각을 있을 것 했어. 같아요. 12살 때. 맞아요. 마지막으로 내가 친구를 중학교 사귀는데 때까지만 어려움을 해도 겪었던 성적이 지수까지. 괜찮아가지고. 그래서 나만 예체능이었어. 그래서 나 혼자서 예체능만으로 올라갔는데 친구가 하나도 없는 거야. 그냥 이 영상을 그럼 보지 계속 않으면 혼자 친구랑 있었다? 전화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아 그랬어요. 맞아요. 그래서 여보세요? 도연이가 나 챙겨줘서 걔네물이랑 나랑 같이 댕겼어. 말하자면 걔네는 이미 친한데 내가 거기 낀 거지. 너무나 달랐던 새 친구, 또 너무나 달랐던 고민들. 그때 그 시절을 추억하는 새 친구의 이야기. 애니메이션 야, 오늘 영수 빛입니다. 쌤 봤냐? 저희가 만나본 작품이 김혜진 감독님의 빛이라는 작품이었는데 본인이 네. 이제 졸업을 하고 사실 첫 번째 작품을 만들어서 사실 네. 이 작품으로 인디애니 페스트에서 초록이상 데뷔 필름 상을 받았거든요. 왜 초록이상이죠? 네, 이름이 좀 재밌는데요. 네. 이게 저희가 이 상이 처음 생기게 된 게 그 마당을 나온 암탉이라고 하는 장편 애니메이션이 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성윤 감독님이 이 그 마당을 나온 암탉 이후에 저희 영화제에다가 후원을 해주셨어요. 상금 후원을 해주셔서 저희가 상 이름을 막 고민할 때 뭔가 이제 세상 밖으로 이제 나오는 이런 의미를 좀 담아서 초록이 그 주인공 주인공인 초록이 아. 이름을 따서 상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영화계에도 이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막동이 시나리오 공모전 뭐 이런 상이 있어요. 되게 막동이는 귀엽네요. 주인공이에요. 네. 그 캐릭터 그 초록 물고기라는 영화의 주인공 이름 한석규 씨가 네. 네. 연기했던 그 주인공을 따서 막동이 시나리오 공모전 뭐 수많은 초록이 중에서 이 작품이 받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좀 작품의 형식이나 이런 것들이 좀 기존의 작품들하고 좀 다른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을 만든다라고 하면 인터뷰를 해서 그걸 그대로 애니메이션 만들 텐데 이거는 또 감독이 자신의 의도를 가지고 이야기를 어느 정도 또 꾸몄어요. 이 사실 여기 나오는 세 명의 인물들이 네. 서로 아는 인물들이 아닌데 그 셋이 마치 알고 있었던 사이인 것처럼 이야기를 네. 막 꾸미면서 사실은 아. 다큐멘터리이지만 사실은 실제가 아닌 그래서 어디까지가 실제고 어디까지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쨌든 학창 시절에 가지고 있었던 다양한 그 사람들의 고민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는 작품이어서 그런 점에서 좀 높이 평가를 받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장르가 사실은 있긴 있어요. 다큐멘터리인데 예를 들어서 되게 유명한 외국 다큐가 있는데 뭐 어디 전쟁터 팔레스타인인가 막 이쪽 얘긴데 네. 내용은 다큐멘터리예요. 다 현실이에요. 근데 화면은 다 애니메이션으로 음. 구성돼 있는 네, 바시르와 왈츠를이라고 하는 그렇군요. 그 영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게 이제 되게 굉장히 전략적인 선택을 하는 거죠. 이런 거는 감독이 실제로 보여주는 것보다 그 소리를 통해서 다큐를 상상하고 또 애니메이션의 질감을 또 어떻게 감상을 하고 뭐 이런 어떤 되게 이질적인 느낌이 또 재밌어요. 재밌게 붙어 나가는 네. 거고 이런 장르가 아예 있는 거죠.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이렇게 그렇죠. 불리는. 한국에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유럽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활발하게 만들어지고 있어서 유럽에 있는 영화제에 가보면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부문이 따로 있을 정도로 굉장히 활발하게 좀 제작되고 있는 분야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영화로 넘어가겠습니다. We Will See Someday라는 영화인데 함께 보시죠. 이건 상대적으로 되게 담백합니다. 부드러워요, 느낌이. 따뜻하고. 근데 대사가 한마디도 안 나오잖아요. 음악으로 이루어진 영상이죠. 목소리 굉장히 감미로워요. 「僕が 감미로워요. 君の 네,
여기서 나오는 귀여운 물체가 귀신. 영혼. 아 영혼. 귀신이라니까 좀 안 어울리는데요. 영혼. 귀여웠는데. 이거 내용이 뭐 어떤 내용이죠? 네, 방금 뭐 이야기를 했는데 네. 이렇게 그 장면에서 보셨다시피 사람이 죽는다는 게 무엇일까 이런 거를 이야기하려고 만든 작품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것은 마치 사람이 옷을 벗는 것처럼 네. 뭐 아까 강아지가 옷을 벗는 것처럼 그 안에서 지퍼를 내리고 영혼이 나오고 그러면 남겨진 옷을 누군가가 이렇게 잘 정리해서 네. 이렇게 어딘가 나무 밑에 묻거나 뭐 이렇게 네. 하는 그런 것이 아닐까? 사실 이 작품은 홍나리 감독님의 작품인데요. 네. 이분이 이제 네. 애니메이션을 만드셨고 이제 목소리 노래를 하신 분이 이제 홍나리 감독님의 남편분이시죠. 뮤지션이신 네, 안승준 씨가 네. 이제 음악을 하셨어요. 그래서 두 분이 이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들은 커가면서 이제 죽음을 이렇게 경험하게 되죠. 아니면 네. 맞닥뜨리게 되거나 이럴 때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면 좋을까 이런 고민 속에서 이 작품을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어려운 주제고 되게 한국에서 죽음은 사실 좀 기피하는 내용일 수 있는데 네. 굉장히 따뜻하게 아이를 위해서 만든 거다 보니까 굉장히 따뜻하게 이야기를 좀 전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목적이 네. 명확한 프로젝트군요. 그러니까 아이에게 전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녹아 있으니까. 네. 야, 이 자신의 말하자면 아이를 위해서 이렇게 콜라보를 한 거네요, 부부가. 네. 또 네. 특이한 점이 연필 드로잉으로 이루어진 거 맞나요? 네, 다 연필 드로잉 수작업으로 작업된 애니메이션이고요. 최근에 많은 애니메이션들이 이제 2D 컴퓨터, 3D 컴퓨터 이렇게 해서 컴퓨터 네. 작업, 디지털화 되어 있는데 이 작품 이제 감독이 정말 한 장 한 장 연필로 그림을 그려서 만든 작품입니다. 그게 좋더라고요. 저는 보면서 그 연필의 그 거칠거칠하고 네. 막 그 터치라 그럴까요? 네. 그런 것들이 막 다 살아있잖아요. 그런 거 보는 재미? 그리고 또 음악이 또 한몫했습니다. 아, 음악이 프로셨구나. 네. 프로 네. 사랑이 담긴 자, 이렇게 좀 따뜻한 영화를 저희가 만나봤는데 이번엔 조금 차가울 수 있는 영화예요. 아, 네. 마스코트라는 영화인데 함께 또 볼까요? 좁은 고시원에 사는 한 여우가 있습니다. 나는 작은 방에서 매일 새벽에 일어납니다. 아, 그는 도시의 마스코트가 되기 서늘해요. 위해 몇 년째 고시원을 저런 전전하는 화면들 중. 보면. 번듯한 마스코트를 꿈꾸며 힘겨운 공부를 이어나가고 배경이 취업을 노량진입니다. 위해서라면 성형상담. 성형수술 그리고 위험한 아르바이트까지 서슴지 않는 지하철에서 그. 우연히 생동성 시험에 대해 알게 됩니다. 성형수술비를 벌기 위해 생동성 시험 알바를 합니다. 필기 시험을 통과하여 붕대를 풀고 면접을 봅니다. 하지만 매번 취업의 높은 문턱에 저 가로막히고 이 마는 부분 너무 냉혹한 현실. 슬펐어요. 무섭지 않아요? 시험비를 대기 위해 무섭습니다. 다시 힘든 알바 생활을 해야 하는 그. 유명 마스코트 인형탈 알바를 합니다. 진짜 유명 마스코트가 무대에 오르면 무대 이 목소리 뒤로 좋았다면서요? 피합니다. 우리네 네. 아픈 청춘들의 이야기. 애니메이션 마스코트입니다. 목소리는 참 좋았는데요. 그래서 더 슬픈. 내용이요. 굉장히 담담하게 나레이션을 하는데 네. 뭐 대단한 내용은 없고 이제 네. 말하자면 노량진이 알듯이 이제 공무원 준비하듯이 마스코트 준비를 하죠. 그게 마스코트가 되고자 예, 네. 저 사회에서 되게 어떤 고시처럼 되게 중요한 관문 같아요. 아까 보니까 영예의 전당 이런 곳에 강아지, 개의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게 또 마스코트인가요? 지향점? 그렇겠죠. 거기 나와 있는 이제 캐릭터들 뭐 특히 또 재밌는 게 아까 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사실 또 주인공은 개가 아니고 여우 네. 캐릭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한국 사회에서랄까 우리 사회에서 이 개는 이미 누구나 좋아하는 그런 상징적인 그런 동물인데 네. 여우는 사실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이 여우들이 어떻게 보면 그 개의 사진을 보면서 내가 저 마스코트처럼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성형수술 받잖아요. 아, 너무 개처럼 보이게 하려고. 말할수록 너무 슬퍼지는데. 아, 개가 되게 주류를 상징하는 어떤 저기군요. 길이 들어있기도 하고. 굉장히 어땠어요? 그냥 여우여서 다행이다. 난 이게 사람 캐릭터였으면 얼마나 더 현실적으로 느껴졌을까. 아, 좀 이런 훨씬 부분이 보기 들었어요. 부담스러울. 아니, 저는 되게 강한 게 이게 이 좀 되게 파스텔 톤이잖아요. 사실 되게 뽀송뽀송하고 예쁜 막 그 저 귀여운. 어떤 질감이랄까 이런 건 오히려 CF에 나올 법한 질감, 예쁜 질감인데 그걸 저렇게 막 유명 잔혹한 마스코트 현실을 인형탈 알바를 담아놓으니까 너무 느낌이 막
무섭더라고요. 간극 때문에 더 이렇게 다가오는 작품인 것 같습니다. 의도했겠죠, 감독님이. 근데 저는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공감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또 해외에서도 호평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 작품은 처음 이제 상영이 된 게 이제 안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이라고 해서 그 프랑스에서 열리는 애니메이션 영화제이고 네. 뭐 세계에서 보통 4대 애니메이션 영화제다라고 하면 그 중에 이제 가장 큰 영화제가 네. 이 안시예요. 아주 대표적인 영화제인데 네. 거기 경쟁 부문에 처음 상영이 돼서 네. 처음 소개가 됐고요. 그 이후에도 다양한 영화제에서 많이 상영이 됐고 얼마 전에 대만에서 열렸던 타이충이라고 하는 애니메이션 영화제에서도 이제 그랑프리를 받았고요. 뭐 인디애니 페스트에서도 물론 이제 상을 받았고 해외에서도 엄청 네, 네. 굉장히 많이 성과가 불려다니는 작품이군요. 참 전 세계적으로 여우들이 많이 살고 있나 봅니다. 아, 그러게. 공감할 수 있는. 다들 남의 얘기가 뭐래요? 아니 다른 궁금해요. 다른 나라에서도 비슷한 반응인 것 수상을 같아요. 하는 거 보면 네. 그 안에 담겨 있는 사회의 내가 뭐 냉혹한 시원한 현실들이 옥상, 굉장히 잘 담겨 있는 것 같고 바닥을 지금 어떻게 보면 20대들이 처해 있는 어떠한 상황들, 네. 내가 사회 젊은 사람들이 처해 있는 상황들을 굉장히 잘 그려내고 있다라는 면에서 계속 이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애니메이션의 뽀송뽀송한 느낌으로 그 디테일들이 쌓이니까 막 그렇죠. 끔찍해요, 진짜. 생동성 실험 막 글자. 맞아요. 생동성 실험. 네, 그럼 조금 또 밝은 그림체의 영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영화는 사랑은 꿈과 현실의 외길목에서란 영화입니다. 어릴 적부터 당연하게 붙어있던 소꿉친구 사이. 어느새 우리들은 이대로 나이를 먹게 되었지만 김꿈, 김현실, 그리고 나 정말 맞아. 유일하게 셋이서 유쾌하게 함께하길 봤던. 바래. 하지만 그 바람은 곧 삐걱이고 마는데 성적 우수, 스포츠 만능, 만물에게 사랑받는 상냥함까지. 만물에게 사랑받는 거. 꿈을 동경하며 짝사랑하게 된다. 근데 이상적인 캐릭터들이죠. 그냥 애니메이션에 흔히 결혼하자. 나오는. 비현실적이죠, 네. 현실의 갑작스런 고백이 이어지고 결혼하자. 아이는 둘 정도. 이게 꿈시인 거죠, 꿈시. 현실이 아니라. 지금 아, 현실 현실이에요. 검은 머리가 동경하던 현실. 꿈을 계속 쫓아야 할지 언젠가부터 묵묵히 바라봐주는 현실에 안주해야 할지 내게 온다고. 나의 인생 최대 고비 꿈과 현실 사이에 좌충우돌 삼각관계 결말 영화 사랑은 꿈과 현실의 외길목에서입니다. 지금 쫓아가지 않으면 이게 두 남자 사이에서 어떻게 고백받고 있는 한 여자 주인공의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꿈과 현실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꿈과 그렇군요. 현실 사이에서 계속 갈등하는. 여자 주인공은 꿈을 좋아하지만 네. 계속 현실이 쫓아오고 현실이 자기 좋아한다고 고백하고 네.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꿈과 현실 속에서 계속 갈등하고 있는 거를 굉장히 잘 표현한 것 같아요. 너무 아, 이게 뭐 쉽죠. 뭐, 네, 왜냐면 고민할 필요 저 없이. 인물 이름이 김꿈, 김현실 둘 중에 난 누굴 고를 것인가 막 맞아요. 이렇게 나오니까 유일하게 유쾌하게 웃을 수 있었던 네, 영화. 이 작품이 인디애니 페스트에서는 관객상을 받았어요. 너무 받을 만한 작품이라 생각이 들고요. 네. 네네. 작품 만든 새도 너무 좋지만 사실 계속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무 재밌거든요. 유쾌하고 맞아요. 경쾌하고 굉장히 그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재밌고 그래서 이제 모두 관객들한테 정말 지지를 많이 받은 작품이기도 합니다. 또 마지막에 그 함께 춤추는 장면이 아. 굉장히 취향저격 장면이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렇죠. 작품 네. 마지막에 다 같이 나와서 춤을 추는 장면. 이 영화는 그 전반적으로 다 그런데 뭐 우리가 일본 애니메이션 막 네. 그런 전형적인 이제 만화 영화들에서 많이 보던 막 그림체, 네. 대사 막 그런 막 햇살 들어오는 그런 맞아요. 톤 그런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춤추는 장면도. 사실은 굉장히 전형적인 어떠한 구조를 만들어 놓음으로써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은 이미 배경인데 이 친숙한 배경이니까 내가 오히려 이 인물의 이야기에 되게 집중할 수 있게 만들어진 어떤 장치를 그렇게 네. 감독이 한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그 나라는 인물만 좀 그림체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 들어보니까 그 여자 주인공 나만 실제 감독의 그림체라고 하고요. 나머지는 정말 순정 만화에 나오는 두 캐릭터를 그려왔고. 아하. 그리고, 네. 네. 일부러 그런 어떤 정형화된 이미지들과 스토리를 이용해서 이제 비틀었달까 그런 방식으로 만드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창조적 신화라고 네. 조금 더 특별한 그림체예요. 제가 아주 좋아합니다. 네, 이 함께 영화를. 만나보시죠. 이런 장면이 끝날 줄 알았는데 끝까지 가더라고요. 약간 취하는 것 같지 않으세요? 이 네. 작품은? 네, 약간 몽롱하달까? 저 소리가 전 너무 좋아서 계속 들었거든요. 이 작품이 인디애니 페스트에서 음악 사운드 부분 특별상을 받은 어. 작품이기도 해요. 엄청 독특합니다. 이 소리.
지금도 보다가 또 매료될 뻔했어요. 아, 네. 아, 약간 마약 같은. 네. 송 감독님 아까 저희 얘기 나눌 때부터 계속 소리가 너무 좋다고 하는데 아마 다음 작품에 이런 비슷한 소리 나오지 않을까 저 생각이 감독, 되네요. 음악 감독님 좀 섭외를. 모셔야겠습니다. 네. 네, 이게 참 미술관에 와 있는 건가 이런 착각도 드는 작품인데 그쵸. 조금 작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이 작품은 이 감독님이 이제 이 작품을 만들 때 본인이 굉장히 좋아하는 아티스트가 프랑스 이제 화가인데 로베르 들로네라고 하는 네, 화가입니다. 이 화가를 약간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이 화가는 이제 세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상파의 세잔에게 관심을 네. 가졌다가 그래서 좋아하다가 그 입체파 이제 피카소 쪽에 이제 또 관심을 갖게 됐죠. 그래서 네. 입체파의 활동을 좀 하다가 그 더 나아가서 추상 구성으로 네. 이제 굉장히 율동적인 예, 구성이라고 해요. 추상 구성까지 이렇게 자신의 화풍을 좀 바꿔가는데요. 이것들에 대한 이것들에 대한 연구들을 하면서 이제 로베르 들로네에 대해서 이제 연구하면서 네. 이 자신의 이제 작품을 이제 만들게 됐다고 해요. 이 작품은 이제 그러한 로베르 들로네가 어떻게 변화해 갔는지를 이 작품을 통해서 좀 보여주고 있는 아. 작품입니다. 아, 그럼 그 약간 영향받은 정도가 아니고 노골적으로 어떤 그 화풍이나 네. 그런 그림들을 표현을 한 거군요. 그래서 화가나 이런 서양 화가들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작품 보시면서 분명히 느끼셨을 것 같아요. 아, 네. 저 부분은 마티스가 생각난다. 저 마티스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마티스 연상되는 부분이 또 있어요. 그래서 네. 굉장히 즐겼습니다. 또. 굉장히 입체파에 아까 보면은 이렇게 에펠탑으로 바뀌는 장면이 네네, 이런 거기는 것들도 그렇고. 큐비즘 뭐 이런 느낌이고. 이제 이 작품의 제목이 이제 창조적 진화인데 어떻게 보면은 이게 한 사람이 한 화가가 어떻게 보면 진화해가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프랑스의 이제 마찬가지로 철학자인 앙리 베르그송의 창조적 진화라는 책을 발견하고 그 책에 나온 내용들을 좀 보면서 아, 이 작품을 이제 구상하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네. 하더라고요. 참 굉장히 심오한 그렇게 내용의 마약 영화였는데 참 별로 죄송하게도 사실 그거와 상관없이 그냥 즐길 수도 네. 있는 영화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네. 이제 애니메이션에 좀 또 하나의 즐거움을 좀 주는 작품이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계속 뭐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냥 봐도 될 맞아요.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듯이 사실 애니메이션이 주는 즐거움은 다양한 뭐 스토리도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그 변화되는 움직임 가지고도 굉장히 또 즐거움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네. 이 작품이 이제 그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작품인 것 같고 이 감독 자체가 이제 뭐 어렵게 말하면 메타모르포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메타모르포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무슨 뜻입니까? 어렵게 얘기할까요? 변형 변화되는 거죠. 계속해서 네. 변화하는 형태. 저 영화가 형태의 계속 변화. 변하잖아요. 네네네. 막 점이었다가 선이었다가 선이었다가. 사람 됐다가 막 쉬운 뜻이군요. 네. 그 영화 아십니까? 그 벼랑이의 포뇨? 포뇨. 포뇨. 맞아요. 그러니까 그걸 만드신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을 엄청 좋아하신대요, 이 감독님이. 그래서 그걸 보시면 포뇨가 막 물속에서 막 액체도 아닌 것이 고체도 아닌 것이 막 움직이잖아요. 그런 거를 형상을 많이 가져왔다. 뭐라 그러죠? 오마주 하듯이 가져왔다고 그럽니다. 네. 아, 너무 중독적. 저 계속 아무튼 계속 이런 거 들려주시면- 많습니까? 인디 페스트 아, 네. 가면? 오시면 꼭 발견하실 수 있고요. 아, 네. 저희가 이게 꼭 가겠습니다. 한 여기- 번도 안 가봤는데. 네, 올해 영화제에 꼭 네. 참석하시면 언제요? 9월입니다. 아, 네. 9월. 17일? 네. 미리 빼두셔야겠어요. 자, 이제 오늘 준비한 마지막 작품, 이 영화는 또 칸 영화제에 초청된 작품이라고 하는데요. 정다희 감독의 움직임의 사전 함께 만나보시죠. 어려웠어요, 전 사실. 그래요? 네. 이게 어려워하실 필요 없는 게 이거 이제 이런 영화들을 많이 보다 보면 네. 극영화도 막 이렇게 어려워 보이는 영화 많거든요. 별 의미 없어요, 사실은. 그냥 뭐랄까? 약간 이 낯선 느낌을 즐긴달까? 그러면 될 것 같은. 사실 뭐 영화를 즐기는 방법에 이렇게 규정된 건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특히 독립 애니메이션은 좀 감독이 자유롭게 만들었기 때문에 나도 자유롭게 봐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네. 들어요. 근데 제가 작은 영화관을 진행하면서 직업병처럼 생긴 게요. 영화를 보면 자꾸 의미를 찾아요. 아, 우리 방송을 해야 되니까. 나무는 왜 천천히 네. 걸을까? 우리 방송을 아무 의미 없습니다. 뭐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사실은 의도로 가득 차 있긴 한데 하지만 그거를 감상할 뭐, 때 네. 우리가 굳이 모든 작품의 의도를 파악할 수도 의도가 없고 어떤 파악해야 의미로 되는 건 환원이 안 될 아니니까. 수도 있다. 네. 네, 어떤 느낌일 수도 있고 그 의도는. 이 직업병을 좀 버려야겠어요. 네. 뉴스랑은 다르게 보셔도 네, 됩니다. 그냥 그 자체를 즐겨야겠습니다. 맞습니다. 이 작품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도 되나요? 네, 맞습니다.
이 얘기 아직 안 했구나. 이 작품은 뭔가요? 네. 사실 왜 저러나요, 저 나무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각자의 속도로 이제 다들 살고 있는 인물들이랄까 캐릭터랄까 이제 뭐 강아지 굉장히 빠른 강아지나 네. 굉장히 느리게 걷는 네, 나무라던가 네. 이런 이제 뭐 인물이라든가 뒤로 가는 사람이라든가 이렇게 네. 다양하게 나오는데 이 감독님의 이렇게 인터뷰나 이런 것들을 찾아보면 굉장히 이 감독님은 속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고 해요. 그거는 네. 각자의 고유의 어떤 각자의 캐릭터가 고유의 속도를 가지고 있듯이 사람들도 각자 고유의 속도가 있을 텐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같은 속도로 다 봐야 되고 같은 속도로 가야 된다라는 거를 강요받는 어떤 그런 사회에 살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 때가 많잖아요. 근데 빨리빨리가 강요되죠. 그쵸. 아까 한국 그 하면 개처럼 빨리빨리. 다 똑같이 춤추고 네. 마스코트? 마스코트처럼. 네. 네. 그래서 각자의 속도를 가지고 살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좀 작품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다고 해요. 저는 이거를 대구 오늘 아침에 오는 길에 일부러 KTX에서 봤어요. 한 번 더. KTX 보면 거기서 보면 재밌겠다. KTX는 빠르고 그쵸. 감독님은 비교적 느리고. 그렇죠. 저 나무처럼 이제 뒤로 슉 지나가면서 이렇게 봤어요. 뭔가 근데 이런 하고 싶네요. 네, 이런 심오한 이야기인데 사실 영화 보면은 막 심오하게 빠져들지가 않고 좀 엉뚱하죠. 그냥 미소 짓고 있어요. 이게 재밌어요. 네. 보면은 사실은 이 감독은 언제나 좀 철학적인 이야기나 좀 시적인 이야기들을 좀 풀어내는 이제 작가로 그렇군요. 많이 알려져 있는 감독인데 이 작품 특히 이번 작품 같은 경우는 그냥 재밌게 그냥 즐기기 위해서 보기만 해도 사실 즐거운 작품이에요. 그 상황 설정들이 굉장히 재밌고 웃기고 뭐 여기서 뭐 오늘 이제 보여드린 클립에서 못 보셨겠지만 같은 TV 장면을 보고 웃는 속도가 다 다른 맞아요. 게 나오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재밌게. 저는 두 번째 볼 때 알았어요. 저 제일 느린 나무가 그 다음 씬에서 웃잖아요. 맞아요. 그 다음 챕터에서 막 웃고 시작하죠. 아, 뭐? 근데 나중에 그 늦게 웃어서 지금 네네. 웃었구나 그러면서 제가 막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무 입장에서는 맞는 속도로 웃은 건데 그렇죠. 네, 저희들은 또 이상하게 본다는 게 또 음. 저희도 거기 속도 추구하는 그 세계에 이미 선입견이 있다는 것처럼 보이네요. 그런 상상 안 해보셨어요? 그 막 참새, 조그만 참새나 막 벌 이런 애들 막 다니잖아요, 바쁘게. 그러면은 되게 빠르잖아요. 막 탁 쳐도 막 샥 도망가고. 네네. 얘네가 느끼는 시간은 되게 내가 느끼는 시간이랑 다를 것 같다. 저는 막 그런 망상을 막 하고 그랬거든요. 굉장히 어릴 때. 적절한 비유인 것 같아요. 예. 걔네들은 되게 빨라 보이지만 사실 걔네는 빠른 게 아니겠죠. 뭐. 또 그 사이에 뭔가 뭐 이렇게 있겠죠. 느려하고 싹 그럴 거 아니에요. 모기 네. 이런 애들. 그런 막 망상이 막 생각났어요. 어릴 때 했던. 예. 반대로 코끼리가 느끼는 한 시간은 되게 다를 수 있고. 네네. 나무 특히 저기 나무는 막 한 그렇죠. 예. 괜히 몇십 년, 몇백 년을 같은 자리에 있는데 이게 시간이 가만히 나무인가요? 예, 내가 뭐 거기서 한 시간 자다 가도 뭐 팔이 왔다 갔다 휙 팔이 지나간 것처럼 느낄 수도 있겠다. 정말 명확한 비교네요. 나무와 그 밑에 누워있는 손호빈 감독님, 그 위에 잠깐 왔다 가는 파리. 그러네요. 다음 시리즈로 한번 감독님께 네, 좋네요. 주인공으로 한번. 출연을 막 이 영화가요, 굉장히 또 성적이 좋았죠. 네. 아 그래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칸에서도 상영을 했었고요. 아. 그리고 안시 애니메이션 영화제에서 또 상영 경쟁 부문에 초청이 돼서 상영을 했었고요. 지금 사실 셀 수 없는 많은 영화제에서 상영이 되고 그렇군요. 있는 작품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 감독님은 이제 안시 애니메이션 영화제에서 그 의자 위의 남자라는 작품으로 한국인 최초로 이제 그랑프리를 네. 받았던 감독이기도 하고요. 네, 굉장히 이야.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감독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짧은 시간이었지만 독립 애니메이션들의 이모저모 다양한 모습들을 만나봤는데 보고 나니까 어떠신 것 같으세요? 2019년 독립 애니메이션 특별한 경향성이나 뭐 지향하는 방향이 따로 있었을까요? 뭐 이제 한 해 한 해 이제 계속 이렇게 보면 정확히 뭐 뚜렷한 막 이것이 경향이다 이렇게 말하기 좀 힘들겠지만 제가 올해 좀 느꼈던 거는 사실 감독들이 독립 애니메이션 하고 있는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내 작품을 보여주고 어떻게 만들고 할 것인가를 좀 고민하고 있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했던 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지금 보여드렸던 작품들 중에서도 예를 들면 애니메이션 뮤직비디오라던가 네. 아니면 다큐멘터리라든가 이런 좀 형식적인 다른 장르하고의 어떤 융합시킨 어떤 애니메이션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여기서 오늘 소개드리지 못했지만 영화제 때 이제 많이 출품됐던 작품들 중에 이제 전시 플랫폼에서의 애니메이션 작품들 그리고 그 온라인에서 보여줄 수 있는 웹애니, 그 웹툰 같이 이렇게 웹애니 시리즈로 만들고 있는 애니메이션들 이런 애니메이션들이 영화제에 이제 출품이 됐었어요. 그래서 네. 이렇게 그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어떤 영화제 플랫폼이 아닌 또 새로운 곳에서의 어떤
애니메이션을 보여주는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있구나라는 생각들을 좀 했던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플랫폼 얘기가 나온 김에 아니 이게 저는 많은 시청자분들한테도 이거 한번 찾아서 보시라 하고 싶고 뭐 예를 들면 제 친구한테도 보여주고 싶고 그런데 어떻게 볼 수 있나요? 최근에는 이제 저희 온라인 공간들이 이제 발전하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저희 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뭐 유튜브 채널도 있어요. 뭐 채널을 통해서 애니메이션 보실 수도 있고요. 그거 외에도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 이제 온라인 서비스를 하고 있는 이제 네. 업체하고 이제 이렇게 교류를 해서 거기서 작품을 이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러면은 뭐라 그래야 될까? 이 개별 작품을 막 검색을 막 해보고 뭐 어디 있구나 이제 찾아봐야겠군요. 네, 아무래도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협회를 통해서 이제 그 정보나 이런 거를 가장 쉽게 좀 접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독립 애니메이션 협회. 네. 저희가 이제 그렇군요. 각종 상영회라든가 이런 상영이라든가 뭐 네. 어디서 이제 애니메이션을 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서비스들을 이제 안내를 좀 해드리고 있고요. 우리가 뭐 잘 아는 플랫폼들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너무 좋았어갖고 더 보고 싶은 거예요. 막 더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수상작은 참고로 DVD를 만들어서 DVD가 판매를? 있습니다. 네,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DVD를 네, 저도 애니메이션을 그리 즐겨보지 않는 사람이었는데요. 참 재밌게 봤거든요. 그리고 감독님이 뭐 기차에서 봤다는 것처럼 진짜 많은 사람들이 사투의 시간에 그냥 이거 봐야겠다. 5분이네. 간편하게 보자. 이렇게 빨리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 환경이 좀 만들어졌으면 조금 좋겠습니다. 낯설어도 보다 보니까 되게 새로운 네, 막 재미가 있지 않나요? 그냥 자주 접하지 못해서 멀게 느꼈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는 가까운데 오히려 더 내 얘기 같은데 멀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조금 더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공간에서 이제 애니메이션들 좀 보여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저도 사실 이런 단편 애니메이션을 처음 보고 좋아하게 됐던 계기가 어릴 때 이제 고등학생 때 봤던 케이블 채널 그래서 네. 이제 단편 애니메이션을 상영을 해주고 있었어요. 방송을 해주고 있어서 그때 보고 어머 이런 애니메이션이 있었네? 이렇게도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구나라는 사실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네. 지금도 나요. 그래서 말하자면 조종아린 같은.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큰 있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뿌듯합니다. 잘해야겠네. 열심히 합시다. 새로운 세대가 2020년에 한국 독립 애니메이션 어떻게 나아갔으면 하시는가요? 저는 뭐 다른 것보다도 이제 창작자들이 지속적으로 작품을 만들 수 있는 게 가장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뭔가 이렇게 뭐 어렵다라는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많이 하지만 사실은 늘 어려웠기 때문에 네. 내가 사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무엇을 만들고 싶은 건가 이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좀 그런 작업들을 계속할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어 나가는데 좀 힘을 쓰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이제 인디애니 페스트 영화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화제를 통해서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제 웹애니들이 이제 들어왔었다라고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많이 웹애니가 점점 더 활성화되고 있어요. 좀 새로운 애니메이션의 새로운 활로 새로운 것들 좀 필요하다. 어떻게 보면 되게 기회일 수 있네요. 네, 그래서 웹애니 부분을 만들어 볼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애니메이션이 뭐 전통적인 애니메이션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다양한 플랫폼에 맞게 다양한 애니메이션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좀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너무 좋아서 정말 계속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다. 감독님들과 집행위원장님 비롯해서 애니메이션. 송 감독님이 이렇게 좋다 말 많이는 안 하시거든요. 제가 올해 맞습니다. 영화제에서 맞아요. 자, 오늘 2019년을 빛냈던 애니메이션 6편을 만나봤는데요. 정말 올해는 또 다양한 독립 애니메이션을 만나볼 수 있길, 또 만들어주실 수 있길 바라면서 오늘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쩌면 당신의 이야기 작은 영화관. 다음 주는 독립 단편 영화 연말 결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